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동중학교 서강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구축할 때 어떤 도구를 쓰고 온라인 학급방을 어떤 걸로 활용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협업하게 할 것인지 그 도구에 대한 내용들로 학교 수업 사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또는 G Suite for Education이라고 하고요. 용어는 사실은 G Suite for Education 안에 구글 클래스룸도 있고 구글 문서, 구글 드라이브, 구글 설문지 뭐 이런 등등등의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교육에 적합한 구글이라고 해서 다양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또는 자동화,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춘 수업 운영 체제를 총칭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신고해서 이거 역시 협업 지도고요. 선생님들이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이 위치를 알려주고 우리 학교 구축했어요 라고 어떤 커뮤니티에 올려지면은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건데 거기에 써진 거는 356개라고 하는데 예, 경기도 자체만으로 우리가 계정을 그거 해주고 이렇게 부여해주고 했던 게 네, 4,000건이 넘어간대요. 그런데 경기도의 학교는 2,470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한 학교에서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신청하고 더 개정을 또 신청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4년 전부터 이런 G Suite for Education을 원래는 구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리 그거를 준비해 놓고 학교가 원한다 그러면 바로 쏴줄 수 있는 지금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해주고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구글에 연락해서 혼자서 선생님이 막 고군분투해서 신청하고 하지 않아도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해주고 있는 교육청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연락해서 우리 학교 계정 쫙 주세요. 학생 수만큼 하면 되는 식으로요. 구글 에듀케이터 자격과정이라 그래서요. 소정의 어떤 그 시험을 거치고 났을 때 구글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고요. 그래서 교육에 적합한 도구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을 시험을 해서 이런 레벨 1, 레벨 2, 구글 트레이너, 그 다음에 이노베이터 순으로 이렇게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자체 여기 이렇게 출산된 것만 400여 명이 되고요. 여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여기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고도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금세 이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도 지금 자체 추산된 것만 해도 500여 명 정도가 되니까 예, 훨씬 많겠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도 무선 인프라 사업은 4년 전부터 해서 어떤 크롬북을 지원해주고 인터넷을 설치해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이런 사례집을 냈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이는 거기 링크로 해서 bit.ly 2020 경기 무선 인프라라고 주소창에 적어 넣으면은 예, 이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을 들고 예, QR코드를 비춰보세요. 여차저차해서 온라인 계약식이 이뤄졌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3월부터 3월 중순 24일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요.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네. 처음부터 아예 온라인으로 이태원 클래스 했었던 거죠. 갖추신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함께 계약식을 하기도 하고 반별로 또는 학년별로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을 거치고 계약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이런 학급방 들어오는 방법 이런 걸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이동중학교 학년별 통합 학급방이에요. 다음에 있는 학급방처럼 해서 3개 학년이 한 학년당 한 클래스룸에 다 들어와 있고요. 핸드폰에서나 학교의 그 컴퓨터에서나 다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손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5장 7부라고 하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스마트폰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라고 합니다. 또는 계속적인 노출을 위해서 핸드폰에서 이런 식으로 뭐 국어 선생님, 체육 선생님, 과학 선생님, 미술 선생님 또는 날짜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했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의 그 1일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하는 것도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술 선생님 역시도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선배 선생님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겨우 이거였어? 작년에부터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막 어렵고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 예, 금방 적응하신다고 해요. 네, 수학 선생님. 예, 이거는 제 체육 수업이고요. 사실 이 사진은요, 8년도 사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2008년도부터 학생들한테 과제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은 자기 기량의 최고 기량을 찍어서 보낼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는 결과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결과 평가라기보다는 최고 잘할 때 어떤 그 기록을 평가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타바타 운동 4분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게끔 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쉽게 관리를 하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습관으로 번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지속되는 열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역량을 확인하고 싶어서 과정중심 평가의 일환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점이, 여기 보이시죠? 2018년도의 때의 구글 클래스룸 모습이고요. 학생들이 얘는 4개를 냈구나, 얘는 6개를 냈구나, 그럼 여기서 바로 점수를 입력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해서 봤더니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바로 피드백이었던 거죠.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더더더 느껴지셨죠. 얘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말하던 애가 아닌데 얘하고 1대1로 얘기하니까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얘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네 라는, 네, 개별화로 해서 개인 피드백에 의해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동기유발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개별화, 그리고 피드백, 즉각적인 피드백,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게임 회사들의 목표죠. 즉각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줘서 잠시도 여기에서 몰입을, 어떻게 하면 몰입을 시킬까?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는 좀 더 개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별화를 한 상태에서 피드백을 주는 것에 역량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한 학생을 클릭했을 때 이 학생이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해왔는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 기록이 남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매번 학생한테 연락하고 부모님한테 연락해, 왜 빨리 안 들어오니? 예, 그거를 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고, 하루에 전화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하루 종일 담임선생님들 일이 그거다라고 하는데, 예, 구글 클래스룸에는 보호자 초대가 있어요. 그걸 보호자 초대를 통해서 여기서 보호자 이메일링을 하고 이메일로 보내고 나면 보호자의 이메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학생이 뭘 누락했고, 기한은 6월 17일까지였는데 지난주에 누락됐어요. 이런 것들이 매주 또는 매일 학부모가 선택해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기에는 학부모의 그 도움이, 학부모 집에서의 교육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에요. 교육의 제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어느 정도의 돌봄과 집에서의 관리 여하에 따라서 격차가 더 벌어질 거고요. 학력 격차도 굉장히 벌어질 걸로 예상하고들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하고도 계속적인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심폐소생술, 체육과 영어과 융합 수업 사례. 다시. 다음은 학부모 알림 서비스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있다 보면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예, 학생 들어왔니? 안 왔니? 왜 안 들어오니? 그럼 다시 학생한테 전화하면 전화 안 받으면 또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하루 종일 하는데, 예,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답니다. 보호자 초대라는 것이 있어요. 보호자 초대라는 것을 통해서 보호자한테 이메일링을 여기에 입력을 해 놓으면 보호자한테 이메일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이메일 이거 여기서 다시 보호자 다음부터 다시
그러면 학부모에게 이렇게 메일이 가요. 이 일주일치로 학생의 결과를 받아보시겠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받아보시겠어요? 이메일로? 라고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누락됨 또는 뭐 이건 역사 시간에 이거 누락됐고요. 4교시 역사 시간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 학생이 라고서 포트폴리오처럼 해서 하루하루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또는 뭐 매주 이렇게 합쳐진 거를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 있답니다. 활용하면은 정말 편하겠죠. 지금부터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기 위한 실습을 시작하도록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에서부터 새로운 운영 체제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콘을 클릭했었죠? 네,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아직도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 또는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왜 크롬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선생님이 바쁠 땐 크롬이지. 선생님을 위한 크롬 익스텐션. 정말 선생님들에게 크롬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껴보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운영체제들을 선택하고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눌러야 되는 아이콘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 세계 몇 프로의 인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윈도우에 있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알고 있었는데 자그마치 현재는 전 세계 인구 중에 2.5%, 지금은 더 낮아졌을 거예요. 2.5%만이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위에 뭐 파이어폭스니 뭐 사파리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가 사용되고 있고 1위가 거의 70%에 육박한 구글의 크롬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다음의 영상을 함께 볼게요. 전 세계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의 변화를 나타낸 영상이에요. 먼저 2009년도부터 시작하죠. 이때는 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네, 점점 시간이 가면서 파이어폭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점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말고 독점을 해왔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파이어폭스, 뭐 크롬, 그다음에 사파리, 오페라 등등등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그런 웹브라우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점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다른 어떤 운영 체제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던 와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독점에서 거의 구글이 다시 뒤집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도구들과 함께 구글의 크롬이라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2015년도 이때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체가 애플의 사파리라는 인터넷 운영 체제에도 밀리고 점점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어요. 2015년도, 2016년도 점점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62%로 해서 뒤집어지게 됐답니다. 전 세계 브라우저 수치고요. 이것은 2020년도 현재까지의 수치가 되어 있는데 64.1%.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금 보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주로 사용하는 인구 중에 대부분이 동양권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계속해서 무언가를 깔고 또 깔고 액티브엑스 깔고 공인증서 깔아야지만 우리가 은행이던 뭐 어떤 행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이거 역시 2.5%밖에 우리나라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우리는 이제는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깨닫고 좀 약간의 충격을 먹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도구들을 살피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이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우리가 학교에서든 어떤 그동안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체제를 선택했죠? 네, 윈도우를 거의 대부분 선택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역시도 역전을 당하고 있어요. 예, 구글의 안드로이드로 해서 39.67%, 윈도우가 35.23%, 예, 애플의 iOS 14.5%. 점점 다변화, 다양화가 되고 있고 그것들 중에서 우리는 선택권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크롬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예, 피부에 와닿는 그 이유를 얼마나 편해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크롬이라는 우리 웹브라우저는요, 웹스토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의 충격이 뭐였었죠? 바로 앱스토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고민하는 것이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장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인터넷 환경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에서 인터넷 환경에서조차도 웹스토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것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빠르게 하는 방법 없을까? 이걸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구현해주고 있어요. 바로 크롬이라는 운영체제에서는 웹스토어가 있답니다. 웹스토어란 크롬의 브라우저에 있는 앱으로서 확장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고요. 브라우저 테마를 사용할 수가 있고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가장 만족하는 온라인 툴이기도 하고요. 이 안에 다양한 선생님들의 고민들을 해결해줄 다양한 도구들이 있답니다. 먼저 크롬 웹브라우저를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거를 설치한 다음에 크롬을 선택해서 인터넷을 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광고 또는 뭐 이런 선전이나 뭐 이런 것들 기타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더 본질에 집중하라 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검색창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그만한 이모티콘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크롬 웹스토어에서 깔 수 있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또는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은 여기에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죠.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크롬 웹스토어를 검색하고 그리고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핸드폰에서 보면 앱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처럼 인터넷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롬 웹스토어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도구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선생님들을 위한 필수 크롬 확장 프로그램, 크롬 익스텐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체험해 보고 같이 따라하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롬 창을 연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자신의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계정 추가를 통해서 자신의 계정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한 뒤에 여기 검색창에서 크롬 웹스토어를 검색하세요.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크롬 웹스토어 첫 번째 chrome.google.com 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크롬 웹스토어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평상시 핸드폰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센터를 들어가고 나면은 이런 비슷한 모양이 많이 나오죠. 여기 봤더니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글 번역기 같고요. 이거는 커스텀 커서라 그래서 이 커서 아이들이랑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화면을 보여주고 할 때 커서가 너무 작아서 또는 좀 더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커스텀 커서를 한번 깔아 볼게요. 또는 이거를 직접 클릭해도 되고 또는 커스텀 커서를 적어도 되겠죠. 스토어 검색에서
커스텀 커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커스텀 커서라고 했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이름이 비슷한 게 많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네, 여기 사용자 수가 많은 것들을 선택해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설명들을 그 옆으로 한번 넘겨봤더니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설명을 쭉 본 다음에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크롬에 추가 원한다면 크롬에 추가를 클릭하고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를 클릭하고 나면은 이렇게 우측 상단에 커스텀 커서를 클릭하고 났더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봤더니 마우스가 변했어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또는 여기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에 선택할 수 있게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나와 있답니다. 네, 다양한 것들을 선택해서 보면 학생들이 되게 흥미를 갖겠죠. 그리고 뭔가 집중도도 있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검색창에서 베스트 애드블럭 BLOCK 베스트 애드블럭을 검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 세 개 중에서 당연히 베스트 애드블럭 여기 가장 사용자 수가 많은 이거를 선택하고 다음에 설명을 보고 다음에 크롬에 추가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추가 선택하고 났더니 이게 뭐죠? 네, 설치 중이라고 뜨고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율 후원 시스템이니까 놀랄 필요 없고요. 바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겠어요. 여기 봤더니 손바닥 표시가 있네요. 아까 설치한 커스텀 커서도 있고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영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점 9개에서 다양한 도구들을 빠르게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처럼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이 여기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아무런 영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에는 당연히 광고가 붙어 있겠죠. 법연구소의 새로운 시구를 소개합니다. 네, 이렇게 보듯이 광고가 없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컴퓨터에서도 한번 따라해보고 그대로 설치를 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네, 어떤가요? 굉장히 편하죠. 실제 수업에 활용할 만한 다양한 웹 확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애드블럭 또는 루퍼 또는 구글 번역기 또는 URL 단축키 등등등 이러한 자료들을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미리 사용해 보시고 설치해 보시고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선생님들 다음번에 만나서는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 사례와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을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실시간 쌍방향 화상 연결 수업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